아까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뭐뭐뭐가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종류가 다르게 하나 있어요. 지금 문서관리 카드 쪽을 봤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과제관리 카드 쪽이 있어요. 어떻게 있으냐? 5.3이 문서관리 카드였죠? 2.2. 자, 5.2가 단위 과제 카드 쪽을 다루고 있는데 단위 과제 카드 쪽을 보면 단위 과제 카드 구분 단위 과제 카드 아이디를 레코드 아이디가 아니라 뭐로 가져와요? 폴더 아이디로 가져와요. 폴더 아이디. 폴더? 레코드 말고 폴더라는 게 있네. 그리고 뭐 폴더 타입 어쩌고 뭐에 가보니까 기록물 철 유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1번이면 일반 문서, 2번이면 도면류, 3번이면 사진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문서, 단위 과제 카드라고 하는 게 업무관리 시스템에 먼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문서관리 카드, 메모북 뭐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단위 과제 카드라고 하는 거는 그 단위 자체가 기록물 철 레벨이구나. 그 안에 문서관리 카드 등이 레코드 아이템이 되는 걔를 싸고 있는 폴더 단위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단위 과제 카드가 만들어지면 그 카드 하나의 정보가 기록관리 시스템에 기록물 철, 폴더가 기록물 철이에요. 기록물 철 하나로 이렇게 매핑이 돼서 오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 하위에, 철 안쪽에 카드 밑에 있던 문서관리 카드들, 그러니까 단위과제 카드 밑에 있는 문서관리 카드들 하나하나가 이 철 안에 건으로 이렇게 하나씩 오도록 그렇게 매핑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어요? 단위과제 카드는 기록물 철로 그 안에 만들어진 문서관리 카드나 메모 보고 등은 레코드 하나씩 뭔가 보고도 여기 내용 자체가 단위과제 카드는 기록물 철로 오기 때문에 이 기록물 철 유형이라 하는 전혀 다른 속성 값들을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리과 정보도 있고요. 그 뒷부분에 가면 단위과제, 관리과제 이런 거 가끔 기억나요? 단위과제, 관리과제. 이 과제는 기본적으로는 BRM 시스템에서 관리된다고 그랬죠? BRM 시스템 안에 우리가 정부기능 분류체계가 관리가 되는데 그 정부기능 분류체계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분류체계가 동시에 있는 거다. 어떤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업무 기능으로 분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조직 분류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목적별 분류로도 만든다고 했죠?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능 분류 쪽에서 만들어진 단위 과제가 있고 목적별 분류에서 만들어지는 관리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카드는 양쪽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이 다 기록물 철로 오는 거고 그래서 이 과제가 단위 과제에서 온 거였는지 관리 과제에서 왔던 건지를 구분해주는 그런 메터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됐죠? 뭐 이 정도만 보셔도 생산 시스템인 기록이 생산되는 업무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기록 관리를 위한 기록관의 기록관리 시스템이 있다. 양자는 전자적으로 뭔가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매년 업무관리 시스템에 만들어지는 것 중에 기록이라고 생각되는 걸 이렇게 이관을 가야 되는데 단위과제 카드, 관리과제 카드는 기록물 철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 안에 건들로 매핑이 되도록 했고 그 매핑을 실제로 하려면 뭔가 이렇게 이관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관을 여러분이 직접 뭐 이렇게 가서 뭐 하나씩 펑하는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어떤 누군가가 컴퓨터 엔지니어가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 거거든요. 짜줄 때 이미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 항목은 어떤 테이블, 어떤 필드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저쪽 시스템에 어떤 테이블, 어떤 필드를 갖다 넣는 거예요. 이미 양쪽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우리가 이제 이관한다 또는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이동시켜주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죠.
그걸 짜주기 위해서 이런 래핑 테이블이 필요한 거죠. 어떤 데이터 항목이 어떤 데이터 항목으로 들어갈 거냐. 이걸 정해준 게 이런 스펙이에요, 스펙. 그래서 이 스펙은 누가 주고 가요? 시스템 쪽 하시는 분들이 이 스펙을 보고 이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다음 교재로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전자기록의 계층 구성은 가장 기본이 3계층이다. 좀 전에 폴더라고 했던 기록물 첩이 있고요. 그 안에 기록물 건들이 있고 그 하위를 더 쪼개서 본다면 컴포넌트들이 있는 거죠. 이게 3계층인데 우리나라 공공 영역에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 이전에 뭐 전자기록이 만들어진 지가 꽤 되긴 했지만 한 국가기록원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록원에서 전자기록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관하기 시작한 건 작년이 처음이에요. 왜? 왜 그렇죠? 어떤 기관에서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기록은 바로 다음 해에 기록관으로 이관이 돼요. 하지만 거기서 국가기록원으로 오기까지는 10년이 필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대량의 전자기록물 이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전담서 시스템 배웠죠. 그 신전담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2004년이었어요. 2004년. 그러니까 2004년도에 처음 대량의 전자기록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시면 10년이 지나면 이제 2014년까지 딱 지나야 10년이 되죠. 그래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국가기록원 이관이 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아, 이제는 옛날에는 다 종이기록이고 종이기록도 엄청 많아서 성남 서구도 이제 거의 다 꽉 찬다고 하고 대전 서구도 더 짓고 막 이런 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앞으로는 전자기록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전자기록을 잘 관리하려면 그런 메타데이터들이 잘 정의가 돼 있어야지 그 항목값들을 가져다가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을 다시 점검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기록이라는 게 그냥 목록이 단순치가 않고 기록건 하나 안에 디지털 컴포넌트가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걸 보게 됐고 그래서 그 첨부 파일들 하나하나마다에 대해서도 뭔가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레벨을 건 레벨까지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2012년도에 메타데이터 표준을 개정하면서 컴포넌트 레벨의 메타데이터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다 철권 구조만 생각했었어요. 철과 권. 그건 가장 기본이니까. 신전담서 시스템에서부터 신전담서 시스템에는 철이과에서 업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결제 문서가 하나 완성이 되면 기록물 철을 찾아서 그걸 넣게 돼 있어요. 편철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업무관리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왜? 이제 없어도 그냥 편철이 된 걸로 보는 거지. 왜냐면 과제관리 카드 안에서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이미 편철 행위를 한 것과 똑같이 된 거예요. 과제 카드가 철로 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편철 행위 없이도 과제 카드라고 하는 게 철의 개념과 유사하게 인식되도록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본은 그래서 철과 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자기록은 특이하게 이제 본문이나 첨부, 붙인 파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디지털 컴포넌트 단위의 메타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메타데이터 표준은 8번이네요. 8번에 그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철권 이외에도 컴포넌트라고 하는 계층을 하나 더 만들어서 3계층의 메타데이터를 정의를 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록물 철은 뭐냐, 건은 뭐냐, 컴포넌트는 뭐냐, 이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기록물 철이란 조직 업무 활동을 증명해주는 축적된 기록물 건들의 집합이다. 집합. 에그리게이션, 집합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 집합을 사실 잘 만들어야 돼요. 그 덩어리를 잘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철 안에는 건들이 여러 건이 존재할 거잖아요. 종이 기록 시절에는 그 철 자체가 종이 폴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들을 넣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뚱뚱해지면 이게 철이 막 벌어지잖아요. 보관하기가 막 끊겨지고 이러니까, 대체로 뭐 A4 용지로 8, 60쪽 이렇게 되면 이제 뚱뚱하게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편철 안 하죠.
새로운 파일 꺼내다가 거기다 편집을 하게 돼요. 근데 내용적으로 같은 거야. 같은 사항이야. 그러면 우리는 기록물 철은 하나라고 보지만 실제 물리적으로 너무 뚱뚱하니까 걔네들을 볼륨, 번이라고 해서 번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1권, 2권, 3권. 기록물 철 이름은 똑같은데 이제 양이 많아서 1권, 2권, 3권 이렇게 분권을 해가지고 관리를 했죠. 근데 사실 그런 볼륨의 문제가 전자기록은 뭐 별로 있을 일은 없죠, 그죠? 우리가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또는 스토리지가 풍부하면 뭐 어떤 전자기록물 철 안에 아무리 큰 사이즈가 들어가도 뚱뚱하게 터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개념은 없겠지만 실제로 또 스토리지 자체가 무한정한 건 아니고 각자 크기가 있어서 예를 들면 USB가 이게 만약에 2기가짜리다. 근데 내가 영화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2기가짜리를 다운받고 싶다. 그리고 이거 하나에다가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뭔가 스토리지의 크기하고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전자기록의 그 양하고도 뭔가 관계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적절한 볼륨을 짜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록물 철이 2기가짜리야. 한 군데 넣기 싶어. 안 들어가잖아요. 스토리지가 작아서. 그러면 뭔가 볼륨으로 또 쪼개서 USB 2개에다가 볼륨 1, 볼륨 2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볼륨이라는 개념이 뭐 종이 기록에서 나오긴 했지만 전자적으로 관리할 때도 어차피 스토리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가상화 시킬 수는 없어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어쩌고 하면 가상화가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실제 스토리지가 이렇게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볼륨의 개념은 전자기록에서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집합체다. 그리고 그 집합의 의미는 또 그런 것도 있죠. 하나의 기록물 철 안에 있는 건들은 동일한 사안에서 만들어진 기록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철 안에 묶여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동시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시작이 되면서 끝날 때까지 관련된 기록들이 순서대로 모여져 있는 하나의 철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가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의 건을 우리가 볼 때 그 건 하나만 봐서는 사안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봐요? 다른 건들을 꺼내서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안 전체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고 내가 처음에 보려고 했던 그 기록관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는 그런 구조. 그래서 사실은 다 연관 있는 기록들끼리 묶여있는 게 기록물 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기록이 하나의 기록물 철에 들어있는 기록이 다른 기록물 철에 있는 기록과 연관이 있다면 그거는 별도로 기술해줘야 돼요. 별도로 표시해줘야 돼요. 그죠? 하지만 하나의 기록물 철 안에 있는 기록들끼리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표시 안 해주세요. 기록물 철 안에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업무관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 과제 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록건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걸 1년치를 모은 대부분은 하나의 단위 과제에 해당하는 것을 1년 단위로 컷오프 한다고 해요. 뭔가 기록이 쭉 쌓였을 때 그걸 계속 두는 게 아니라 뭔가 한번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잘라서 이렇게 묶음을 가지고 오는데 컷오프 한다고 해요. 기록물 철로 묶어서 갖고 오는데 지금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한 1년 동안 생산한 문서를 연도 말에 컷오프를 하고 종결을 해서 다음 해 초에 이걸 이관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끊어서 기록물 철을 만들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저는 물론 1년 단위로 컷오프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제는 꼭 그렇게 우리가 캘린더 이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달력으로 얘기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의미 있지 않은 일이 많아요. 특히 교육청은 그렇겠죠? 교육청은 그래서 난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는 기본적으로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학기 지나고 9월 1일부터 두 번째 학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학기제로 가야지 의미가 많은데 공공기록관리법에 1년 단위 이렇게 막 해놓으니까 그렇게 이제 관행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 쪽은 당연히 원래 그래서는 안 됐던 건데 그거를 학기제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딱 그런 거 말고도 어떤 기록물들은 분기별로 이렇게 묶어야 의미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분기별로 양도 많고 해서 어떤 건 월별로 묶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한 18개월짜리 프로젝트가 있다.
그럼 그거는 18개월짜리를 다 누적을 해가지고 하나의 기록물처럼 묶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다양화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과를 책에는 시스템을 만들 때 너무 그걸 막 고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연락이 막 틀게 돼 있어요. 그런 게 되게 유감스럽고 사실 이제 기사공공기관 쪽에 교육관리 체계 만들면서는 그런 거를 제 필요에 맞춰서 어떤 건 뭐 1년 반 만에 컷오프, 어떤 건 2년 만에 컷오프, 어떤 건 6개월 만에도 컷오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물건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물건들, 하나의 사안에 연관된 기록물들의 묶음, 그것으로서의 기록물처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뭔가 얘기를 해놨는데요. 뭐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의 컴퓨터 파일, 그 단위를 우리가 디지털 컴포넌트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디지털 컴포넌트가 여기 이제 전자기기의 컴포넌트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일단 기록을 구성하는 컴퓨터 파일들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웹 기록을 예를 들어봤죠. 어떤 웹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에 뭐가 하나 보이죠. 근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HTML 문서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이미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왼쪽에. JPG로 만든 이미지 파일이 하나 보여요. 이미지가 보이고 또 오른쪽에 보니까 동영상 파일이 하나가 클릭하니까 영상이 막 보여요. AVI 동영상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보여지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 웹 기록을 하나의 기록권으로 보고 싶다면 그 안에는 컴포넌트가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겠냐는 거죠. 뭐예요? HTML 문서가 하나 있을 거고 이미지 이 JPG 파일이 또 따로 독립으로 존재하고 있을 거고 AVI가 또 따로 존재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컴포넌트 3개가 사실 결합해서 한눈에 한 페이지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컴포넌트는 3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디지털 컴포넌트를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컴퓨터 파일로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그것만 컴포넌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는 이제 PDF라고 하는 그 파일 포맷 안에다가 PDF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막 집어넣을 수 있어요. 또는 TIFF라고 하는 파일 하나에다가 이미지 같은 거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TIFF라고 하는 것 안에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컴퓨터 파일로는 하나의 TIFF 파일이지만 그 안에 이미지가 5개라면 그 5개 자체가 각각의 이미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로 봐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파일은 하나인데 실제 컴포넌트는 여러 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PDF 같은 것 또는 XML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서 안에는 여러 다양한 비트 스트림, 예를 들면 아래 한글 문서도 꾸겨놓고 파워포인트 문서도 꾸겨놓고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전체적으로 XML 문서 하나니까 디지털 컴포넌트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 안에 꾸겨는 아래 한글 파일 하나, 꾸겨는 파워포인트 하나,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포맷이 다른 비트 스트림들이 이렇게 막 우겨 넣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컴포넌트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비트 스트림은 하나인데 그 비트 스트림 안에서 몇 번째 비트부터 몇 번째 비트까지는 아래 한글 파일이야. 또 몇 번째 비트부터 몇 번째 비트까지는 파워포인트 파일이야. 이렇게 뭔가 메타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해줘야 되는 거죠.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죠.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를 제가 편의상 컴퓨터 파일 하나처럼 보면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컴퓨터 파일 하나 똑 떨어지는 그 파일 안에 예를 들면 칩 파일 같은 거 R칩으로 딱 묶었어요. 그러면 걔는 뭐뭐뭐 칩 해서 하나의 컴퓨터 파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열어보면 아래 한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실질적인 컴포넌트는 그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칩 파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압축된 그 파일 안에 실제로
하나하나 압축되어 있는 그 하나하나가 디지털 컴포넌트거든요. 우리한테 의미 있는. 그래서 컴퓨터 파일을 하나로 꼭 치환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 그거를 좀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기록 집합체의 역할. 우리말로 번역을 네? 컴포넌트라는 말을 우리 한글로는 번역을 해서 아, 이 번역을 처음에 막 해보려고 했었는데 되게 컴포넌트를 번역하면 구성요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요소 하면 또 막 왠지 너무 일반 명사처럼 보여져가지고 그때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컴포넌트라고 해서 좀 영어로 써서 그러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우리 학문이 네. 우리 학문이 저는 생겨가 되지만 너무 그거 가져왔습니다. 그 글로벌 하는 차원에서는 만들 수 있으나 우리 언술로 우리가 이해하는 저거를 해치게 나가는 그것을 맞습니다. 우리 최근에 그 최대천 교수가 이렇게 번역하는 통습이라는 그런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거 막 만들 때 번역을 해서 구성요소 뭐 이런 식으로 쓸 거냐, 좀 하위 요소들 뭐 하위 구성요소 뭐 이런 걸 쓸 거냐, 컴포넌트 쓸 거냐 굉장히 서로서로의 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정해졌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구성요소 하면 우리가 다른 데서도 뭐 사회 이론에서도 뭐 구성주의도 있고 뭐 구성요소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 기존의 다른 학문에서 구성요소라고 한 그 의미 때문에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거 헷갈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처음 이제 전자기록을 구성하는 어떤 하부 요소로서의 컴포넌트에 주목하는 거니까 아니 마치 새로운 단어처럼 컴포넌트를 하자 뭐 이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어를 썼어도 뭐 써서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가면 큰 문제는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에그리게이션, 그냥 아까 에그리게이션 집합체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하긴 했는데, 네. 뭔가 이렇게 묶어놓은 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맨 아래쪽에 컴포넌트가 있고, 한 개 이상의 컴포넌트가 모여서 기록건이 되고, 한 개 이상의 건이 모여서 기록물 철을 구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필요시 건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기록물 철들이 모여서 시리즈를 구성한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록물 철이 아까 얘기한 대로면 동일한 업무를 매년 수행을 하는데 1년 단위로 컷오프 한다고 하면 동일한 업무의 내용이 매년 기록물철로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 매년 생긴 기록물철들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다 거의 유사한 것들이기 때문에 시리즈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연도별 시리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이라키, 이 계층 구조는 어렵진 않죠? 이 계층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데이터 표준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아까 국가기록원 사이트에 가셔서 이건 표준 쪽이니까 마크 /S S의 8번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2012년도에 개정된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버전 2.0으로 되어 있죠. 그 이전에 만들었던 거가 약간 이제 종이 기록 중심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철 메타랑 건 메타 딱 이렇게만 있었는데 좀 더 이제 컴포넌트 레벨을 추가시키면서 좀 더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걸로 개정을 했어요. 여기에 아까 순서대로 보면 뭐 3번이나 4번쯤에 용어정의가 있겠죠? 3번의 용어정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란 뭐다, 단위 과제, 단위 업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요. 메타데이터 원칙 나와 있고 여기에 컴포넌트를 한번 제가 컨트롤 F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컴포넌트를 찾았더니 12페이지에 제일 먼저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를 적용하는 기록 계층은 3개 계층이다. 그래서 철과 건과 컴포넌트 이 3개 계층에 대해서 이 메타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제가 이제 교과서에 인용한 책에 인용한 기록물 철, 기록물 건,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가 이 표준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컴포넌트 자체에 대한 여기 컴포넌트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만 한번 따로 찾아볼게요. 대부분의 어떤 그 메타데이터 항목을 보면 10별자다라고 하는 메타데이터는 기록물 천에도 그 아이디가 필요하고 기록물 건에도 아이디가 필요하고 컴포넌트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10별자라고 하는 그 메타데이터 요소에 대해서는 이 3계층 전부에 필요하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에만 필요한 그런 메타데이터는 뭐냐? 그걸 좀 찾아보고 싶죠. 대부분이 3개 계층의 정보에 필요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컴포넌트에만 지금 적용되는 것 중에는 10별자, 그다음에 시스템 10별자 이런 것도 있네요. 시스템 10별자. 그리고 생존 시스템. 타입도 필요하고, 여기 예를 들면 컴포넌트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컴포넌트 유형 같은 그런 요소가 있네요. 지금 47페이지 와 있고요. 전자기록물 건에 포함된 컴포넌트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본문 첨부 익숙하죠. 우리가 신전자문서 시스템에서도 업무관리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그 컴포넌트가 본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부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역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값으로 본문이냐 첨부냐 이걸 구분하도록 해주는 메타데이터. 컴포넌트 유형이라고 하는 메타데이터를 지금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시는 기록은 일반 유형이고 보존사본의 문서관리 카드인데 이 컴포넌트는 본문 컴포넌트다 이런 식으로. 자, 포맷도 지금 컴포넌트에 대한 것만입니다. 자, 포맷을 기록건이나 기록물 철에다 포맷을 적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